네, 정견 발표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상 질의응답 시간은 2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들 각별히 2분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어떤 후보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 말씀하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를 너무 퍼펙트하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미 벌써 마음속으로 다 정하신 겁니까? 예. 사민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두 분이 지지를 하셨는데, 나머지 대표님을 비롯한 나머지 세 분은 어떤 당명을 지지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거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제가 당명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저번에 어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냥 단독 후보라서요. 어떤 당명을 걸고 나왔다 그 당명이 안 되면 대표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대표는 당명 안 되면 사퇴해도 됩니다. 대충 또 뭐 한두 명 있으면 가니까 당은. 대표를 또 다시 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저는 또 옛날에 청와대 대변인 때부터 질문을 대충 피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얘기를 합니다. 평소엔 얘기 안 하다가. 저는 사회민주당과 정의당을 두 개를 놓고 얘기하자면 어떤 것은 찬성이고 어떤 것은 반대다, 이런 입장을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봅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요. 사민당이 갖고 있는 분명한 강점과 분명한 단점이 매우 강한, 다른 당명과는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여러 당명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민당이라는 당명을 채택하게 되면 가져야 될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걱정인 게요. 21일날 사민당, 걱정이라는 건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민당 당명이 딱 되면 기초연설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 프로그램이 그 이름에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민당이 되든 정의당이 되든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또 민들레당이 되든 당내에서 어떤 당명에 반대했던 분들의 동의를, 당명에 대한 호감을 새롭게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우선순위를 따지면 1순위는 정의당이다, 2순위는 사민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끝에 박수 소리가 아니 이거 아직 이거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제가. 각성시킵시다. 예, 저는 사실 이번 부대표 선거에 당명 선거를 좀 결부시키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제가 당선되고 나면 그 당명이 사민당으로 정해지든 정의당으로 정해지든 민들레당으로 정해지든 그 당의 당대표를 잘 모시고 또 당원들과 함께 가야 되는 부대표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뭐 선거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이렇게 선호하는 당명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씀인데요. 어떤 당원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당명이 사민당으로 정해지면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당을 탈당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민당은 안 되고 절대 정의당은 안 되고, 사민당이 되면 이 당 망하고 정의당이 되면 이 당 지지율이 절대 안 오를 거다, 이런 거 없다. 우리가 가야 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국민들 속에서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여러 가지 어떤 길들은 사민당이든 정의당이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당명 결정에 따라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 어떤 특정 당명에 대한 상당한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주셨던 당원들이 결정되는 당명에 그것보다 더한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질문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만큼은 좀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마음이 많이 지금 불편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대표 선거를 나오기 직전까지 제가 선호하는 개인적 당명에 대한 입장을 여러 자리에서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대표 선거 입후보하고 나서
저는 청년학생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선거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함구령을 받았습니다. 절대 공식적인 석상에 가서 개인 당명에 대한 선호와 지지를 말하지 말아요라. 그러면서 게시판에 있는 글들이 제가 지금 전국 순회 선거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저를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애늙은이 같은 기회주의자라느니 저는 이번 당직 선거나 당명 선거를 통해서 그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불편한 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힘없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을 건설하는 것에 뜻을 갖고 정당활동을 하는 것이지 당명 어떤 것을 정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용이 바뀌는 진보정당을 하려고 이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의당이든 사회민주당이든 당명이 어느 당명이 되든 저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스웨덴의 타게 에르란데르 총리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타게 에르란데르 총리 같은 경우에는 23년 동안 썰스데이 클럽이라는 목요 클럽을 운영하면서 23년 동안 수없이 많은 자신과의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내가 목요일에 한가하니 나와 목요일 저녁에 대화를 나눠봅시다 라는 소통의 과정을 23년이나 가지면서 그 23년 안에 11번의 선거를 모두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국민의 집을 건설했죠. 저는 그런 차분한 마음으로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을 건설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하자고 하는 것이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과열되고 있는 당명 선거에 대한 불안한 기운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부산, 울산, 경남 당원분들께서는 적어도 그런 내용과 냉소로 당명 선거로 이분법 하지 마시고 결국 어떤 당명을 지지하던 간에 어떤 후보 그 내용을 충실히 채우는데 더 노력할 수 있느냐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부분에 호되게 질책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입장이야 명확하게 밝히고 출마를 했으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저 어저께 대구에서 하시는 말씀이 제 사진 속에 사회민주당이 있긴 한데요. 우리 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는 안 그런데 사진상으로 금양순 교수 좀 닮았네. 칭찬이겠죠?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90년대부터 초부터 시작한 사회민주당 논쟁 아팠다고 생각합니다. 등장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은 게 사회민주당입니다. 근데 왜 제가 사회민주당이라는 이 당명을 좀 채택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냐면요.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30대 후반, 40대 초반 주부들 교육 문화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말기업 작은 도서관 2, 3년 전부터 뭘 했냐면 교육문화 공동체를 위해서 EBS 교육자료를 받고 세미나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모델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그 사회를 변화시켜 왔고 그 정치권 북유럽의 13개 국가가 어떻게 해왔다. 네네. 빼고. 네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다른 후보님들 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명기 후보님 아무 말씀을 못하셨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간단한 말씀은 들어보고 가는 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김명기 후보님께서 잠시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략하게만. 노승규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걱정들 하시는 그 종북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는데요. 유럽연합 13개국에서 사회민주당 하고 있는데 종북으로 과연 공격할 수 있겠느냐, 사회민주당?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지금 이슈에 전혀 우리나라 당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이슈에 좀 올라오고 싶은 노이즈 마케팅으로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시점으로 좀 걱정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시점이 됐느냐, 조금 더 있다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지금 130여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 GNP를 충분히 사회민주당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또 확장성 문제 좀 말씀드리고 확장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SI에 가입해서 유럽의 연합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하면 언론에 외국인들 자꾸 나와서 비추다 보면 우리 당명 여러 가지로 확장된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이름에 관련되는 질문은 어느 정도 지금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또 후보님들이 많은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의 질문은 정당 이름보다는 우리 후보님들이 말씀하셨던 뭐 공약이라든지 기타 정견에 관련된 질문으로 사회자의 권한으로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네, 울산의 김진영입니다. 당명이 예민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는데 저는 사회민주당 빼고는 다 좋아요. 울산은 보면 분위기가 사회민주당만 빼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 김명기 후보와 김영미 후보 강한 의도로 계속 사회민주당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혹 만약에 그 당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할건지 이런 부분도 본인 의견을 밝혀보는 게 어떻게 되나 싶습니다. 그 당명이 꼭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선택을 총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건데 그 결정을 따라야 되고 그 인천에서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회민주당이 안 되면 탈당하느냐? 그래서 제가 좀 세게 얘기해도 되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미쳤습니까? 응? 탈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양쪽에 어느 분들이 주장하는 게 다 우리 당이 좀 더 힘차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화합하고 우리가 결정한 거를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걱정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대표가 되고 정의당이 된다면 이거 당을 이끌어가야 될 분들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합니다. 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해왔고 길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려면 이 부대표 출마도 안 했을 것입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은 대충 알고 계실 것이고 전국에 제가 이 마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전달드리고 싶고요.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사회를 좀 변화시켜보고 우리 정당을 제대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일인데 당명이 안 된다고 제가 제 일을 포기하면은 제가 삶의 낙을 좀 잃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회민주당에 대한 자기 확신 이런 거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아까 체계별의 신뢰를 이야기했냐면요. 뜻이 같지 않더라도 신뢰가 있으면 동지로 갈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뜻이 같고 정말 신뢰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이후 정의당이 되면 저는 정의당을 주장하신 분들이 이 당을 힘차게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한국의 가치, 사회민주주의 강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되면 저는 더더욱 좋겠습니다. 제 의지와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분투해서 한국 사회 명실상부한 사회민주당 만들 거라고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각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제가 소화기 하나 들고 불을 끌려고 겁없이 덤빈데 정말 사죄를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딱 2분 정도의 질문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먼저 손을 드셨던 분이 앞에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중앙에 계시는 분 두 분이 먼저 손을 다 듣고요. 우리가 2분 안에 다 알아서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당 상무국장 권민규입니다. 먼저 당명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당에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의 분위기가 민들레당 쪽으로 선호한 것 같아서 또 당의 이제 핵심 당직자로서 이제 당의 융화를 위해서 이제 사회민들레당을 좀 농담 삼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칭 3인당이죠. 사회민들레당도. 그래서 당명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가 지도자들 보면은 외국어도 잘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로 연설하고 중국어로 연설하고 우리도 3인당 지향한다고 하면 나중에 스웨덴이나 핀란드어로 연설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의 알파벳을 보면은 세 번째인가 A가 나옵니다.
영어 아시겠지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A가 나오면 A가 이제 뜻하는 바가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예, 누굴 돕는다 그죠. 그래서 현대적인 리더는 이제 그 뭐 밑에 부하들이 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히딩크가 이제 선수들이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이제 대표단이나 그 부대표 되실 분들은 당의 주요 뭐 활동가들이나 당직자들이 제 역할을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지원을 할 것인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혹시 다른 질문이 어떤 내용이신지 일단 그러면 질문을 말씀하신 대로 다 받고 통틀어서 한꺼번에 한 큐에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이정미 후보님하고 손호선 대표 후보님께 부분의 통화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후보님께서 부대표 당선되시면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시는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해법이랄까 대안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빈부격차 그런 거는 유럽이나 미국은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그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아주 명쾌한 방식이 있는데 그걸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호선 대표 후보님께는 0%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 정의당이 정확하게 우리 주제파를 하고 계시는데요. 왜 0%가 됐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통합정보당사 때 겪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어필이랄까요? 감동이랄까? 아니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신이랄까? 혁신을 한다는 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존재감이 없는 0%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사태를 겪고 난 뒤에 지금 혁신을 한다고 깃발을 들라는데 어떤 반성과 어떤 각오를 가지고 대표에 출마하셨는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손호선 최고위원님 하신 거 보면 좀 긴가민가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출마하셨던 그 각오와 작년 사태를 겪고 난 뒤에 깨달은 반성이랄까 각성이 어떤 건지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세 분께는 질문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당원 박찬주입니다. 손호선 후보님께는 이제 부탁이고, 이제 질문은 이정미 후보님께 이제 아시다시피 당에 지금 뭐 부대표 선거 이상으로 당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말들도 오고 가고 첨예한 문제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명이 뭐가 중요하냐, 뭐 내용만 잘 채우면 되지라고 모두가 말씀을 하시지만 당명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명은 곧 당원 그 개인의 정체성과 밀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정미 후보님께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사회 진보당을 제안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슬로건이 일하는 사람들의 정의당. 그죠? 일하는 사람들의 정의당은 2002년에 일하는 사람들의 민주노동당 이 슬로건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사회민주당만 아니라면 사실상 민주노동당을 하고 싶은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정민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회민주당만 아니라면 어떤 당명이라도 받아들이시는 그런 입장이신지, 또 손호선 후보님께는 뭐 부탁이라면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그때 하던 걸 제가 봤어요. 뭘 봤냐면 그때 뭐 후보 토론회 생방송을 봤는데, 물론 이제 손호선 후보님께서 또 사회민주와 주의에 관련해서 뭐 혁신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셨고, 또 뭐 정의당이 좋다, 또 산민당이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을 왔다 갔다 하신 걸 알고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선거 시작됐으면 사석이든 공석이든 의견을 안 내주셨으면 싶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어느 상태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사석 이런저런
또 대표 후보님께서 의견이 이 당명이 좋다 저 당명이 좋다 자꾸 헷갈리면 그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공식적인 입장이든 사석의 입장이든 그 당명에 관해서 의견을 선거기간 동안 아예 안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천호선 대표 후보님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부정의당 중앙등 게시판을 볼 때라든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지 못한 국민들 수준을 높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는 눈에 불 보듯이 흔한 입장들을 갖다가 감수할 수 있다고 하고 유럽이 30년 만에 가져왔던 모든 환경을 갖다 2년 만에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다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원수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가 되시고 나면은 또한 다음에 어떤 당이 되든 근데 우리 당을 갖다가 여태까지 매한 가지 그 노동운동에 똘똘똘 뭉쳐져 있고 매달려 가고 있는 그런 당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보관이 있으신지 저는 진보한 지 이제 한 4년밖에 안 됩니다. 그 앞에까지는 신흥국권 때부터 한나라당 쪽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금 진보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는 게 진보는 노동운동인가? 진보 행사 가가지고 노동자 빠지고 나면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인원수가 참여하는 거는 전부 다 노총이라 민노총이고 제가 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이 빈민해방이 진보의 근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노동에다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우리 진보 우리 대표 후보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가 가장 보면 요즘 우리 당의 이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인기를 못 얻게 하고 국민들에게 의식을 못 갖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은 진보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그 당이 그 당이고 그 나물이 그 밥에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앞에 우리 공동대표님들도 계셔오셨지만은 그분들이 한 가지 잘 못하신 것이 진보정의당하고 통합진보당이 뭐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아무에게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끼리는 이야기했어요. 우리끼리는 찻장 속에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토의를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우리들만 리그였거든요. 그들만의 리그 남들이 아무도 안 알아줬습니다. 지금 0%다 1%다 2%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가 되고 된다 부대표가 되고 된다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당이 있어야지 대표도 있고 부대표도 있는 겁니다. 근데 당의 모든 걸 갖다가 지금 유야무야시키는 상태에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자유민주당이 되면 뭐하고 진보정의당이 되면 뭐합니까? 매 한 가지 0% 지지율과 잘 돼야 2%의 지지율을 가져가는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보관을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천호선 사실 지금은 대표 후보님이지만 단독 출마이시기 때문에 실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여쭐 수 있는 것도 단독 후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가 또 물론 우리 또 천호선 후보님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유럽 수준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신 건 아닌지 염려스럽게 해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질문이 이정미 후보님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다음 우리 김영희 후보님, 그다음 천호선 대표님, 대표 후보님.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질문. 제가 받은 질문은 활동가들 지금 당직자들 어떻게 해서
계속 리더십을 발휘할 거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당원 확대입니다. 당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모실 거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된 게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당원을 많이 모셔서 뭐 추후에는 그 선거공영제까지 뭐 개인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인재이긴 한데 뭐 내년 지방선거에 못 나가시는 분들을 좀 돕고 싶고 뭐 활동가들도 마찬가지고 당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당원들을 많이 모셔서 당직자를 좀 늘리고 그리고 적정 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지 우리끼리라도 일단 시키지 않고 휴일 보장해서 더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당직자들 문제 관련해서는요, 사실 우리 당의 중앙 당직자들 상당히 역량이 있는 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길을 많이 못 펴고 있습니다. 길을 펼 수 있는 그 당내 문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사실 뾰족한 해답이 지금 당장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문제를 소위 대기업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질 때 그 문제 주목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600만,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회 서비스 영역에 굉장히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측치 못한 곳에 조직화의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고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뭉치면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 제도적 변화까지 좀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국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혁신을 하자고 했을 때 이것이 당명 그리고 어떤 이념 이런 것을 하나로 확정짓고 특정짓자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진보정의당과 사회진보당 그때 경합을 했고 진보정의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당명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창당한 진보정의당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 진보정의당 당명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던 수많은 당원들이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당명이 아니기 때문에 총투표로 결정을 하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알려왔던 진보정의당의 이름을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은 속에서 정의당이라는 당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후보들이 3인당을 주장하실 때 저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왔던 당원들을 또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정의당이다 이렇게 보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인 혁신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활동 속에서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당명의 개정 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당원들이 다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치 민주노동당 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뭘 하나 이렇게 덧대어서 이런 식의 오해는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당원들이 더 좋은 게 있으면 만드시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시돼야 될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0% 정당 뼈아프죠. 실패한 거 우리들 잘못이든 어쨌든지 전체의 잘못이든 실패한 거 받아 안아야 되겠죠. 10년, 15년을 거듭되어온 논쟁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회민주당. 그렇지만 저는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고는 당을 제대로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설득할 과제, 레드 콤플렉스 이런 부분은 전 지역에서 제 나름대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할 자신 있고요. 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 길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4가지 제가 구체적인 안을 4가지를 공약에 넣었습니다. 국민의 집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센터 카페요. 와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 이런 것들 좀 비치하고요. 당원들이 무겁게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월요일은 청년들 만나고 화요일은 여성회에서 행사하면서 이쁘게 재미있게 가는 토크형 이런 카페들을 만들어가요. 그게 16개 시도당까지 다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회민주주의가 뭔지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살리기 운동본부들 부산에 저희들 지원하고 있고요. 이걸
국회 역량과 구체화시키면 좋은 게 될 수 있고 비정규직도 똑같은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아마 곧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정책위원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지역당직자와 중앙당직자 참 거리가 멀죠. 그래서 저는 순환보직제 만들려고 2년 내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앙에 올라가서 일하고 중앙에 있는 사람 지역에 좀 내려와서 지역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 당이 단합할 수 있는 거. 이런 몇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일들을 만들어내면 당직자들도 우리들도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좀 자신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받은 질문은 울산시당의 권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리더의 A가 어시스트인데 이 역할이나 당직자 활동과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리더의 A가 어시스트라고 했을 때 리더의 역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나눠주셨는데요. 보통 기존의 전통적인 리더는 뒤에 있는 뭐 당원들이나 조직원들에게 여기로 가야 한다라고 손가락 가리키면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리더는 그 힘든 수레를 같이 끌면서 여기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리더를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저도 서울 지역의 구로구 사무국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통합진보당 이후에 지역의 사무국장 분들께 실질적인 활동비도 거의 지급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활동가로서 사실 당 활동을 시작했는데 임금을 받다가 안 받으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좀 되게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임금 문제, 노동에 대한 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당의 규모가 활동가들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솔직하고 계획성 있게 활동가분들과 가서 얘기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역할에 사실상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저임금 상태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당의 비전과 전망이 보인다면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 당원분들의 워크숍이라거나 실질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당의 비전과 전망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받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천천히 해주세요. 아주 질문이 많아서 지금 내내 4가지 질문을 어떻게 2분간에 압축하냐 가지고 고민이니까 요건 빼주시고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어떻게 남을 도울 것이냐 이 얘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도우려면 힘이 넘쳐야 됩니다. 이번 우리 제도를 바꾼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표의 권한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권한이 강해진 건 대표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힘을 이용해서 도와줘야 할 필요할 일에 바로바로 힘을 붙여주라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대한 반성 부분에 긴가민가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판하시는 것이 짐작은 갑니다만 제가 단언하기 어려운데 작년에 전반적 과정에서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시민이든 조진호든 심상정이든 그때 당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대목대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고 몇 가지 결정적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옳은 길을 향해서 나갔지만 현명하지 못했던 대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 저도 책임을 은평에서 열심히 뛰다 돌아와 보니까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더 근본적인 건 강기갑 대표가 당선되고 저도 1등 최고위원이 됐었습니다. 당선된 숫자로. 그러나 그 구조는 대표 최고위원 구조는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혁신, 각 정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합의할 수 있는 것만 시행할 수 있는 정당, 이 정당 시대를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진보정의당의 대표 권한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혁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훨씬 더 많이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책임 또한 무지 크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부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싶지만 그게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 대표 후보가 당명이 정의당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 3민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성격, 특히 3민당이 되느냐 마면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결의가 없고 모든 이걸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정의당이 됐을 때 3민당이 됐을 때 어떤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오히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당명을 제가 지지하고 선언하고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보면 기본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대표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번째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노동 문제에 대한 시각은 혁신과 전망위원회의 보고서에
굳이 오른쪽 왼쪽은 오른쪽 쪽 라인에 있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노동 중심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노동의 권리가 확대되게 되고 노동자의 정치적 결정이 높아져야 된다는 데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노동하는 한 사람의 정치적 의식이 단지 노동자라는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의 주민이고요, 공화국의 시민이고요, 소비자고요,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이 종합적인 측면이 그 사람의 정치의식을 다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단순하게 노동이라는 것에서 그 사람의 정치의식이 100% 규정된다, 정치적 역할이 100% 규정된다, 이런 관점은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정리되고 일단 우리 후보님의 말씀이 상당히 급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못다한 얘기들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뒤풀이 시간에 후보님들과 함께 조금 더 진도를 나가도록